한때는 단순한 체험 학습으로 보였던 탐험이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 중 하나로 향하는 여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청년이 어린이 그룹을 이끌고 그 동굴에 들어섰고 아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 기대감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범한 탐험이 순식간에 시간과 추위 그리고 곧 알게 될 인간의 육체와의 싸움으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비스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오늘도 또 하나의 동굴 탐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상황은 정말 끔찍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2005년 4월 9일 당시 20세였던 리처드 하니스는 12명의 초등학생들을 이끌고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위험한 동굴 중 하나인 악마의 소굴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자신만만했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미국 오자크 산맥 아래 복잡한 석회암 미로를 지나가는 이번 활동에서 그는 지도자로 나선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아이들에게 동굴 안에서의 안전수칙을 설명했고 다른 보조교사였던 멜리사 존스는 바깥에서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봄 햇살 덕분에 약 60도 정도로 따뜻했지만 동굴 안은 일정하게 약 13도로 유지되어 오랜 시간 노출되면 천을 쉽게 빼앗아갈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은 헬멧을 쓰고 랜턴을 켜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런 자연 동굴 탐험은 처음이었고 이전에는 전부 조명이 설치된 관광 동굴만 가봤던 터라 새로운 경험에 더욱 들떠 있었죠. 리처드는 작은 가방 하나에 생수병 몇 개, 시리얼바, 구급 키트, 여분의 배터리를 챙겼습니다. 약 3시간 정도의 짧은 탐험이었기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최근 6개월 사이에 체중이 7kg가량 증가한 점이었습니다. 탐험을 자청할 때는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전 11시 30분쯤 일행은 점점 더 좁아지는 수평형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쉽게 빠져나갔지만 리처드는 몸을 비틀고 패를 눌러야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들을 넘을수록 그에게는 문제없다는 착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이들은 새로운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높이 약 180cm에 폭은 25cm 정도 되는 좁은 틈이었죠. 이 틈은 두 수평 터널을 연결하고 있었고 리처드는 랜턴으로 틈 너머를 비추며 저 너머 공간이 조금 더 넓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방이라 불렀지만 사실상 겨우 몸을 웅크려 기어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과거에 통과했던 기억이 있었던 리처드는 이 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보내기로 결정하고 자신은 마지막에 따라가기로 했죠. 아이들은 몸을 옆으로 돌려 몸을 바짝 붙이며 틈을 통과했습니다. 냉기 어린 돌벽이 갈비뼈와 등을 스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모두 무사히 반대편으로 지나갔고 저마다 손전등으로 낮은 천장을 비추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리차드의 차례가 왔습니다. 몸을 돌려 틈에 들어서자 그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억보다 공간이 좁았던 겁니다. 가슴은 앞쪽 벽에 닿고 등은 뒤쪽 벽에 눌린 채였죠. 그는 숨을 참으며 배를 집어넣고 억지로 앞으로 밀고 나가려 했지만 틈의 중간쯤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허리 부분이 가슴보다 조금 더 넓었던 그는 아주 미세한 좁아짐에도 결국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되돌아가려 했지만 틈의 각도상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리처드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눌려 호흡이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를 따랐던 12명의 아이들이 반대편에 갇힌 채 아무런 구조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었죠. 그의 몸이 출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편에 있던 아이들도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어른이 이끌어주니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들은 리처드가 꼼짝없이 틈에 낀 채로 멈춰있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고 몇몇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틈까지 되돌아온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어른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멜리사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정된 복귀 시각인 오후 3시까지는 3시간 이상 남아있었기에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고 있었죠.
가끔씩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동굴 안에서는 처음 30분 동안 리처드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더 깊이 박히기만 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리처드의 움직임은 줄어들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게다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 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붙어 천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본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매달린 다리는 점점 감각이 무뎌졌고 혈액순환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압박 증후군이라 불리는 위험한 상태로 일정 부위의 혈류가 너무 오랫동안 차단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동굴 내부의 공기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13명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산소 농도가 떨어진 겁니다. 아이들은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같은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공기의 변화를 몸이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밖에 멜리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복귀 예정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째가 되자 일부 아이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물도 거의 다 떨어졌고 탈수와 저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어린 2아이는 기어코 잠이 들었는데 이는 천이 너무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멜리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바로 공원 경비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시간이나 지나버렸고 동굴 속의 상황은 한층 더 위험해진 상태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틈에 끼어 있었고 아이들은 반대편에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처음 구조 작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공원 경비원과 소방대원들이 해머와 끌을 사용해 암석을 부수기 시작했지만 동굴의 안정성을 위협했죠. 한 구조대원은 망치를 잘못 휘둘러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시간 후 워싱턴 카운티의 동굴 구조 전문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바위를 부수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리처드의 몸 자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용 나일론 튜브띠를 그의 팔 아래에 걸고 협동하여 몇 센티미터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 그 지점에서 그의 청바지를 잘라내며 압박을 줄였죠. 결국 5시간 만에 리처드는 바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피가 다시 흐르면서 그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몸 전체가 마비될 듯 떨렸습니다. 구조대는 곧장 아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부터 하나씩 조심스럽게 같은 길로 이끌었고 모든 아이들을 차분히 밖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밖에서는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2아이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고 나머지도 충격은 있었지만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영구적인 신체 손상은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아드레날린 덕분에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지만 이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 또한 유일한 보호자가 바위에 끼어 고립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며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또 다른 탐험 이야기도 꼭 확인해보세요. 이건 더욱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